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문재양이가 아주 그냥 똥줄이 타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진핑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화상회담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만은 이번 동계올림픽 갈 것이냐, 그리고 대표단을 보낼 것이냐 하니까 내가 대표다, 그런 말을 해서, 그 말은 내가 안 가는데 대표단이 가겠느냐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오늘 캐나다 총리가 왔어요.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동계올림픽 보이콧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교적 보이콧, 말 그대로 politically boycott를 하겠대요.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국의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뿌리 뽑겠다는 건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상회담 때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대만 독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중국에다가 판단을 착오하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뭐죠? 그 문제 때문에 오늘 타이완 기자들이 굉장히 지금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마치 타이완을 양보하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을 어그리한다. 또한 근데 그게 많은 숨은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타이완 관계법에 의해서 맡겨놓겠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타이완 관계법은 뭐냐? 하나의 중국을 어그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꼭 지켜주겠다, 방어해주겠다 한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전달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동맹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말이었지 다른 말은 아니다. 오늘 그걸 다시 컨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타이완 문제는 중국으로 봐서도 뭐 신장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해서 아마 타이완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외교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문제는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액면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타이완 방어에 손을 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실언에 가깝다 이래 보거든요. 근데 마치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CCTV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 TV예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CCTV가 보도한 거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 뷰의 입장에서 자기들 정서에 맞게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왜곡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CCTV 카트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상회담 말이 정상회담이지 뭐 어그리먼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다 보니까 3시간 이상을 한 겁니다. 3시간. 저도 밤에요. 잠도 안 자고 12시 반에 내셔널 스큐리티 카운슬하고 전화 인터뷰하고 전화 콜링 그래가지고 이번 나온 배경 설명 듣고 Q&A 하느라고 저도 잠을 설쳤는데, 듣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어그리된 게 없고 미국은 미국으로서 할 말 다 했더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중에 이제 타이완 문제에서도 북핵 문제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할 거는 협력하자. 국가적으로 같이 이익을 보자고 생각되는 것은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보니까는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관이 한국 대사하고 북한 대사를 만났더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지금 설치는 거예요. 미국보다 봐라, 우리는 남북한 양쪽을 붙들고 논다. 그러니까
패권 전쟁에서는 우리들 통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 이제 아시다시피 어저께 또 3자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외교 차관이 왔지 않습니까? 일본 외교 차관, 한국 외교 차관, 윈디 썰면이라고 부장관이 회담을 끝난 후 3자 기자 컨퍼런스 조인트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아이 보이콧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일본 외교 차관이 참석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유는 뭐냐? 지금 나온 이유는 뭐 독도를 갖다가 뭐 경찰청장이 방문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노웨이. 그래서 내가 이걸 컨펌을 해서 오늘 일본 기자한테 하니까 독도 방문을 했다고 이랬다는 거는 말도 안 돼.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야. 근데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방문한 걸 왜 여기까지 와서 적용을 하느냐. 이거는 관례에 어긋난 짓을 했다. 외교 관례에. 미국이 얼마나 당황했겠느냐. 기자회견 2시에 딱 한다고 다들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딱 보이콧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 외교 차관 회의를 통해서 네. 미국 종전선언에 대한 어거리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하고는 일본, 미국이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러니까는 이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이 어떠냐 이런 말이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전선언에 대한 것은 동맹국이니까 들어보자는 입장이고 일본 측에서는 반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 또 일본 기자하고 백악관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내면이 왜 이 3자 기자회견을 보이콧했느냐 내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3개월 남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적 업적에다가 우리가 춤출 수 없다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어그리 해줘가지고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큰 이슈예요. 그런데 공적 업적, 그래서 레게시에다가 걔들은 어쨌든 이거를 끌고 나가가지고 자기들의 업적에 남기려 하는데 일본이 자기들의 업적에 춤추고 싶지 않고 그 3자 회담 기자회견에서 우리 어그리를 했다 하는 게 아주 볼상사납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어그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이 문제나 미사일 문제, 네. 이 문제가 중심이 되는 거지 종전선언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닌데 한국에서만 지금 종전선언이 중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요, 종전선언에 대한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어그리가 아니라 논의가 됐다는 것이지 어떤 디테일이 하나도 안 나오고 미국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니, 진정한 당사자 김정은이는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게 어그리하고 뭐 했다, 합의했다, 토킹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국이 또 북한 편을 들어서 오케이 하고 한국이 북한 편 들고 이 3자가 북한 편을 딱 드는데 미국이 혼자 4자회담에 낑겨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천만에 이거는 그림에도 안 좋고 말만 합의했다 논의했다지 디테일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그 한국 국민들은 또 이제 문재인의 마지막 평화쇼에 네.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100일 조금 더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종전선언 카드, 북풍 카드, 김정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종전선언 부분은 미국이 아무튼 이 좌파들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핵심적인 것은 우선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좌파 정권이 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연방제에 대한 그런 길을 가는 거고, 결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할 거고, 뭐 평화협정 얘기를 하지만 그런 평화다운 평화가 아니다. 이런 입장들은 미국은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왜 그 올림픽을 보이콧한다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이미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는 것을 백악관에서 오늘 말했을 때, 아, 이거 종전선언 물 건너 갔구나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종전선언 연대해 주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시간적으로도. 미국이나 일본 입장은 네. 미국 입장은 북한을 북핵 폐기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기를 바랄 거고, 테이블로. 그렇죠. 북한은 이제 그 지금 탄도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종전선언 얘기를 들어보는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뭐 또 부풀려 가지고 종전선언이 거의 다 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외교적인 입장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혹여 우리 국민들이 또 평화쇼에 속는 그런 경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죠. 맞습니다. 자, 국방부에도 오늘 어저께 이제 국방장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미들리스트로 출발해서 한 5일 동안 있을 건데, 그 가기 전에 이제 중국의 그 극초음속 미사일 있잖아요. 그 하이퍼사릭이라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한 기자들 질문을 했고, 저는 그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북한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그죠? 자,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자꾸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미국이 그 막 얘네들을 다득거려서 무슨 마치 그 CCTV를 보면은 마치 그 바이든이 항복한 것처럼 지금 논조로 적었는데 no way. 이 실질적인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이 북경 올림픽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랑 오늘 직접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 총리가 오늘 와서 오벌 오피스에서 지금 회담을 하는데 기자들이 몇 명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질문을 했다니까요. 바이든 대통령. 그게 지금 그대로 저희들한테 이메일로 왔습니다. 아마 한국 뉴스도 나올 거예요.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제 보냈다면은. 나왔을 것 같아.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보니까 바이든 보이콧 한 것 같아. 근데 난 이미 아침에 그걸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 여기서 분명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종전선언 끝난 거다 해가지고, 이게 대사관도 지금 아주 불똥이 튀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치긴다고 내가 특파원 기자한테 들었어요. 내한테 질문이 왔더라고요. 기자님, 이거 사실입니까? 하니까, 아이고, 당연하지. 오늘 사실 나 옆에서 다 들었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자기 대사관이 벌써 난리래. 이 종전선언이 여기서 자기들은 바이든도 오고, 누구도 오고 해가지고, 한바탕 벌리려고, 북경 에서 김정은이 오라 그래가지고 뭔가가 크게 벌리려고 한 것이 여기서 이제 파탄이 나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근데 이게 바이든이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저녁까지 딱 지켜보니까 바이든이 만약에 할지라도 선수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선수만 참석. 선수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단 플러스 어떤 자기들이 델리게이션이라 해도 대표단은 no way. 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재인 혼자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선수단 개별 참석은 막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아무튼 이 북한하고의 대화의 통로를 한편으로 보면은 너가 대화의 통로를 열어라. 북한을 좀 압박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은
뭐 올림픽 다시 참여로 그 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손해라기보다 미국의 압박 카드를 지금 딱 오늘 던지니까 부랴부랴 베이징에서 자기 중국 외교 차관보가 지금 소집을 했어요. 한국 대사, 북한 대사를 어떤 지금 결말이 날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이든이 원하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젠사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인권 문제가 너무나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신장 문제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한번 그걸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그러면 바이든이 중국 대사가 뭐 이렇게 여기 중국 대사가 뭐 이렇게 막 설득을 시킨다고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오기가 있죠. 이 사람들도 까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저 인권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이게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 문제도 이게 심각하다고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유엔에서도 되고 어저께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17년째 그 결의안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끄떡 안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도 이번에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17번째 지금 한국이 유엔 예, 그 인권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은 인권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당사자, same thing. 당사자가 지금 한국도 핵 문제가 당사자가 한국인데 문재인 정부가 핵을 포기해란 말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권 문제도 북한 인권 문제도 문재인이가 몇 번을 김정은이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얘기해서 제가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를 시킨 정부다. 그게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예전에 자기들 이거는 공산화로 가기에 노력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절대 문재인 정부가 있는 한은 인권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가 안 될 거고 북핵 포기가 안 될 것이니까 다음 정부에 기대를 해봐라. 그러니까는 그것도 맞는 소리래요. 예.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퇴보한 상태고, 맞습니다. 적으로 자기들하고 이념이 같은 쪽에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과 5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거의 동물 같은 동물과 같은 학대 생활을 받고 있고, 또 평양을 제외하고는 이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이 반인권 상황, 또 30만 명 가까운 정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그런 현실, 또 탈북 주민에 대한 그런 신빙 방안 한다면 제가 탈북 주민에 대한 송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입장을 밝혔어요. 탈북 주민은 난민의 지위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탈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다시 북한에 송환하는 것은 그게 만인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권이 다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한테 굴종 외교, 중국에 그야말로 굴종하는 그런 산불 정책 이런 거 다 뜯어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의 문제를 인권 문제로 봐야 되지. 그것을 뭐 김정은의 그냥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죠? 그게 문재인이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동물이 사는 세상이지. 그잖아요. 아니 인권도 안 돼가 있는데 문재인이가 문재인 그 인간들은 사람 사는 세상 웃기고 있네.
동물 사는 세상도 이렇게는 않을 거예요. 자유가 있을 거예요. 인권도 없고. 뭐 윤석열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이는 또 다른 말 또 한 게 하나 있습니다. 9.19 합의가 국가 파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다른 말 하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국가안보의 위협이다. 웃기고 있네. 9.19 합의 자체가 국가안보 위협이지 왜 파기가 국가안보 위협이야? 그리고 합의 자체는 일방적인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안보를 북한한테 넘겨버린 합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기되는 게 맞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말은 잘했는데 지금 문재인 하는 딱 꼬라지를 보니까 2년 전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미국이 하는 그 받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병상이 모자라다 확보한다 사람이 더 아파요 어떻게 무슨 병자가 더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제가 아마 말한 게 딱 맞을 겁니다. 이거 선거 때까지 끌고 갑니다. 이거 딱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은 당연히 확진자가 느는 건 맞잖아요. 근데 백신 보급률이 높고 지금은 제일 걱정되는 게 돌파 감염이거든요. 네. 돌파 감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많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중산층이 다 무너지는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방역 체계를 좀 촘촘하게 해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도 확진자들이 그렇게 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은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의 그 영향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입안자들 해야 되는데 이게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들이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이상한 말을 제가 기자들한테 들었는데요. 앞으로 누가 영부인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윤석열이 와이프가 되는 사람이 무슨 아기를 못 낳니 그런 이슈 가지고 아주 더리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하국에.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미국에는 영부인이 될 사람 측은 건드리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히 무슨 영부인의 프라이버시를 인격 모독은 절대 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한국은 그냥 완전 인격 학살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느꼈지 않습니까? 처음 대통령 나올 때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가 애도 낳아보지 않는 여자가 so what?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대통령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럼 싱글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애기 낳지 못한 여자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자,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나 지금 화가 나는 게 한국이란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고 문재인 인권 존중한 인권 대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권 탄압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인권 모독이에요. 여성에 대한 인권 모독이에요. 참 여성 싱글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여성 싱글들 아무도 못하겠네. 그러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한국에 있는 애기 못 낳은 여자들, 여성 싱글들, 결혼 한 번도 안 한 여자들에 대한 얼마나 차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화날 일이에요. 나 한국에 있는 여자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성인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떠들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가 밉든 좋든 나는 그걸 떠나서 여성에 대한 모독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젠더 차별이라고 여자가 남자로 변한 거 이런 거는 존중해 주면서 아니 여성이 싱글인 거 so what? 미국의 여자들 싱글이 얼마나 잘난 여자들 많아요. 그거 가지고 차별 대우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다 대놓고 그런 얘기 하는 좌파들이 아무튼 표가 급하니까 윤석열 부인을 이제 비판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잘못 건드린 거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도 싱글로 있는 여성들이 많고 맞습니다. 또
생각해요. 얘기를 가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못 가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네. 경우는 이게 이제 불을 확 지펴놔서 여성들이 다 돌아서는 거죠.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솔로 여성들이나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여성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셀 거다. 표를 얻으려고 비판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미국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미국 기자 여성들이 팔팔 뛰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언론인들 다 어디 갔느냐. 나보고 미국에서 좌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비판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좌파들은 거짓말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 습관성 거짓말도 이거 병입니다. 이 병자들을 빨리 무슨 정신병원에다가 넣든지 해야지. 여성들 나 지금부터 여성들 하나하나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어. 왜냐? 이거는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여성에 대한 모독죄예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씹어 돌리더만은 또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것도 또 보기 싫으니까는 탄핵까지 해가지고 지금 집어였지 않습니까? 한국 여성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프로그램 보고 한국 여성들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보 아니면은 죽은 시체입니다. 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갖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저쪽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차별 대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받고 어떻게 삽니까? 에?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고 그다음에 제2도시가 부산인데 또 문재인이 가장 오른팔이었던 안희정이가 세 명이 다 성폭행 주행 관련을 해서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치매락하고 한 사람은 감옥 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권 재창출하겠다고 표 달락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얼굴에 철면피도 엄청 깔아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좌파들이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도 치명적이고 후보들 또한 이 도덕성이 깨끗하지 못하다. 또 배울 만한 도덕성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 한마디예요. 뭐 이재명 그대로 갑니다. 미국 같으면 여성들 백악관 앞에 들고 일어나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놔요. 어째 한국은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좌파들이 옛날에 여성 인권 문제 떠들던 좌파들이 그냥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역량들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에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시다시피요. 핸디캡에 대한 룰이 굉장히 엄합니다. 핸디캡 보고 병신이라면요. 바로 철장 갑니다. 병신 보고 병신이라고. 자 그러면은 애기 못 낳은 게 그 사람 죄입니까? 어떻게 그 생리학적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애기 못 낳은. 지는 낳았다 이거지. 그죠? 지는 결혼했다 이거지. 그죠? 작가들이 급해가지고 표를 위해서 했는데 굉장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그런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 자격 없어요. 그 보좌관이 말해서 그대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대통령을 나오지도 말아야 돼요. 민주당은요 대통령 후보를 내지도 말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놈이 태어나지도 말아야 할 당이 무슨 놈이 또 대통령 나온다고 이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 오늘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조원진 대표님이라든지 다른 태극기든 그쪽에 대통령 후보자가 안 보이느냐. 근데 보이는데 언론이 안 보이게 갈라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다. 내가 언론이나 방송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금기어됐다는 것 같아요. 예. 좌파는 좌파대로 두렵고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탄핵시켰으니까 탄핵이 잘못됐다고 누가 역적이라고 하니까 걔들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기능은 저는 죽었다 이래 보는 사람이고요.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시는데도 언론 한 줄 안 내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성도 안 해요. 자기들이 그때 그런 반성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언론을 못 냈을까? 그래서 자기들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우리만 계속 떠드니까 밉겠죠. 그런데 국민들은 깨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아무튼 이것을 그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과 바른 말을 잘 새겨 들어야만이 발전이 있고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옳은 말이 뭔지 바른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 내로남불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거 한두 번도 유만분수지 너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거를 잘 빨리 이번에 진짜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 참 하여튼 아유 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중요한 몇 가지를 다뤄서 네. 오늘은 정도로 하시죠 뭐. 네. 오늘 화가 많이 열심히 듣고 그래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대표님 잘 그 소화시키시고요. 하여튼 부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바이바이.